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십 년간 이국 땅에서 뿌리내렸던 이들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선택, 바로 여기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더 나은 미래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태평양을 건넜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낯선 땅에서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노딥니다. 나의 남은 생은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가? 매년 수천 명의 해외 동포들이 결국 한국으로의 귀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이 그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고국으로 이끄는 것은 노년의 삶을 존엄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72살 정재호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한때 자녀들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은퇴 후에는 소셜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내의 심장질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값과 검사비,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달 수천 달러에 달했고 평생 모은 은퇴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정 씨의 뇌리를 스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큰 부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국가가 나의 건강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준다는 든든한 약속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미국에 남겨둔 채 부부는 살인적인 의료비의 공포를 피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홀로 지내던 76살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지만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광활한 캐나다의 넓은 집에 홀로 남은 그녀에게 길고 혹독한 겨울은 뼈 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을 동반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선뜻 기댈 곳 없는 현실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방문한 한국에서 그녀는 동네 복지관의 풍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웃고 배우고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무료 급식,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DNA에 깊이 새겨진 정이라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캐나다의 넓은 집을 정리하고 한국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귀국은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이자 잃어버렸던 사람 사이의 온기를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호주 시드니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78살 박상규 씨 부부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는 은퇴 자금을 조용히 갉아먹는 도둑과 같았습니다. 전기세, 식비, 집세까지 모든 것이 오르자 부부는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늘어나는 의료비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40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말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의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고. 한국의 저렴한 생활비와 건강보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를 받쳐주는 제도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충분한 연금을 받더라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생활비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동네 곳곳의 복지관과 커뮤니티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꾸준히 수천 명의 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귀국이 마냥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행정 절차,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숨가쁜 생활 속도, 그리고 미묘하게 달라진 언어와 문화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을 한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 및 손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작정 귀국을 결정하기보다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살아보며 직접 부딪혀보고 적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예행 연습을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의 발길이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노후의 안전망 때문입니다. 의료비와 생활비의 부담,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국은 여전히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와 든든한 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여기민을 택하는 해외 동포들의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자유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노후를 보낼 것인가. 정답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민은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꿈꾸는 삶의 마지막 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길이 후회 없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